하이소매입니다. 2024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 여기서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경기력은 환상적이었는가?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결과가 환상적이었는지 묻는다면 2대0의 완승으로 8강 진출을 거의 확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좋았고, 여기에 이 결과를 더욱더 환상적으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은 이 경기 패배로 환장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이라는 점인데요. 이 경기를 놓고 중국이 정말 환장할 만한 이유는 이 경기에서는 중국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후 중국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청야오동은 적어도 정신적 측면에서는 중국팀이 한국과 일본에게 패하지 않았고, 마지막 경기인 아랍에미리트전은 이겨야 한다면서 한국과의 경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기술적, 전술적 수준에서 경기를 펼쳤고 정신적인 부분도 꽤 좋았지만 한국팀은 아시아 최고의 팀이고 기회 포착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났다. 그리고 중국의 공한증이 최근 들어 최고조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중국의 축구 해설가 지유양은 이런 해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U20 아시안컵, 항저우 아시안게임, 월드컵 예선에 걸쳐 오늘 경기의 패배까지 우린 1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국을 상대로 4연패를 달성했다. 그의 언급처럼 1년 남짓의 기간 동안 중국 남자축구 대표팀들과 한국 남자축구 대표팀들은 4경기를 치렀는데 한국은 이 4경기에서 총 10골을 기록한 반면 중국팀은 U20에서 단 한 골을 넣었는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오늘 역시도 중국팀은 5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었지만 한 골도 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중국팀에는 골을 넣을 선수가 없다고 한탄한 지우양 해설가였습니다. 중국 매체 네트이즈 스포츠는 이에 더해 얼마나 비참한 결과냐면서 오늘 한국전 패배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중국 올림픽 대표팀은 아시안컵에서 1승 13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 전하기도 했는데요. 베이징 일보는 경기를 보면 중국팀은 자신들이 가진 역량을 다 펼친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한국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0대2로 패했는데, 주목할 점은 중국이 이렇게 패배할 동안 태국이 이라크를, 베트남이 쿠웨이트를, 인도네시아가 호주를 이기는 등 동남아시아 팀들이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전했습니다. 과거엔 동아시아의 한국이나 일본과 비벼보려던 중국팀은 이제 동남아시아 팀들도 승리를 맛보는 대회에서조차 더 이상 승리를 따내지 못하는 점에 주목한 것인데요. 이미 2패를 당한 중국은 잠시나마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한국의 일본전 승리를 바라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일본이 남은 경기를 2연패하고 자신들이 아랍에미리트를 잡는 상황을 꿈꾸면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며 스스로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그 사이 일본이 아랍에미리트를 꺾고 이미 2승을 올렸기에 그 희망도 사라진 상황이죠. 사실 오늘 경기는 중국팀이 일본전에서도 그랬듯 형편없는 골 결정력으로 스스로 자멸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댓글들을 남기고 있었는데요. 중국의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기회 포착 능력이다. 한국 선수는 단 한 번의 슛으로 골을 넣었어.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은 익숙한 한국의 압박 게임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감독을 바꾸면 이 선수단은 성공할 것 같다. 양측의 슈팅 실력 차이가 확연하다. 기회를 낭비하면 벌을 받는 법이다. 무승, 무득점, 아시안컵 활약이 지속되고 있네. 한국도 초반에는 공격을 안 하고 중국에게 공격을 시켜줬다. 문제는 중국이 능력이 없다는 거다. 0대1, 0대2니까 다음 경기는 0대3으로 종료되겠군. 본질적으로 아직 중국 선수들의 개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나쁘지 않네. 2골 차이밖에 안 났어. 중국 축구와 한국 축구는 전혀 같은 차원이 아니다. 가끔 이긴다 해도 소용없다. 상대 골키퍼가 너무 강했어. 대표팀도 골을 못 넣는 마당에 올림픽 팀에게 득점을 바랄 순 없다. 우리나라는 11년 동안 U23 아시안컵에서 단 한 경기만 이겼고 나머지는 모두 패했어. 기본적으로 그룹에서 조기 탈락했고 마무리 능력도 너무 형편없었다. 축구에서 기적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이 중국의 붉은색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베트남도 붉은색인데 드디어 소림 축구가 다시 시작됐네. 선수들이 너무 게으르다. 이건 감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국 축구가 강했던 시절이 있어? 골로 이길 수 없다면 누군가를 걷어차기라도 해라. 그래도 성인 팀보다는 낫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유효 슈팅이 0개이거나 2-3개에 불과하니까 선수들의 기본 자질이 열악해서 감독이 이를 바꿀 수도 없다.
사실 오늘 경기에서 절호의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날린 중국의 공격수 압두웨리의 슛이 우리 실점으로 이어졌더라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회를 놓친 것은 개인적인 실수이며 내가 3번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고 잘 활용했다면 좋았을 텐데 개인적인 실수였기에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제대로 연습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 선수가 남긴 말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선수가 축구하는 것을 보면 정말 무기력하다. 충분히 열심히는 뛰는데 실력은 정말 형편없다. 기술적으로 너무 거칠어서 피지컬로만 활용할 수밖에 없어. 이건 우레이에 대한 헌사인가? 21세의 우레이도 데뷔 후 5년 동안 국가대표팀에서 연간 2골 이상 넣지 못했어. 상대방 공격수는 그와 전혀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었다. 수비수를 압박하기 위해 필드 전체를 뛰어다니지도 않았고 공중볼을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다. 단지 2번의 기회에 2골을 모두 넣었을 뿐이었다. 그는 세계 청소년 대회 한국 대표 포워드였어. 사실 압두웨리 선수가 슛을 득점으로 연결 못해 자국 축구 팬들에게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수차례의 위험 장면에서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으며 엄청난 선방을 보여준 김정훈 골키퍼를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중국팀에는 지난 일본전에서처럼 어김없이 후반에 2m가 넘는 중국 골키퍼가 교체 투입되었는데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만 덕분에 2명의 골키퍼를 상대했던 우리 대표팀의 김정훈 골키퍼는 우리 수비진의 실책까지도 눈부신 선방으로 커버해내는 최고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중국의 무수히 많은 찬스를 전부 날리게 만든 김정훈 골키퍼만큼이나 우리 대표팀과 중국 대표팀의 차이는 바로 선수들 수준의 차이, 그 중에서도 골 결정력의 차이가 가장 컸다는 게 중국 매체들의 평가였습니다. 한편 오늘 경기 전 아시안컵 SNS는 이 경기 프리뷰 이미지로 이렇게 오늘 경기에서 실제로도 가장 활약한 이영준 선수와 압두웨리 선수 양 팀의 최전방 공격수들을 메인으로 걸어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둘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너무나 민망할 만큼 우리 이영준 선수는 압도적인 결정력으로 다시 한번 공한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국 소후닷컴은 전반 여러 차례 좋은 기회를 얻은 중국이었지만 슈팅 실력이 너무 좋지 않아 모두 빗나갔다면서 우레이 같은 선수가 있었다면 한 골 정도는 넣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반면 한국의 이영준은 단 한 번의 슛을 득점으로 만들어냈고 후반에 들어서자 한국은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쳤으며 이영준은 또다시 역습 기회를 포착하여 낮은 슈팅으로 득점을 이어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골은 중국 선수들의 투지를 파괴해버렸고 결국 0대2로 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중국 언론들은 우리 국내 언론들이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결정적 순간에 득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느냐의 차이였다고 분석한 것을 전하면서 결정력 차이가 컸다는 부분을 주목했고 특히 이영준 선수의 엄청난 결정력에 주목했는데요. 1차전 아랍에미리트전의 멋진 헤딩골에 이어 오늘은 왼발 한 번, 오른발 한 번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헤딩, 왼발, 오른발 공격수로서 넣을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2경기 3골을 기록하고 있는 이영준 선수입니다. 이제 이런 이영준 선수를 가장 의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2승으로 3차전에서 우리와 마주치게 될 일본이죠. 일본 매체 울트라사커는 이영준의 멀티골로 한국이 중국을 물리치고 2연승을 올렸다 전했고 사커 다이제스트 웹은 압권의 2골을 기록한 이영준이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마무리가 부족한 반면 한국의 이영준은 2번의 기회를 모두 골로 만들었다면서 이영준 선수의 마무리 능력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 게키 사카 역시도 한국의 신예 공격수 이영준의 선명한 2골로 한국이 일본전을 앞두고 2연승을 달리고 있다 전했는데요. 특히나 풋볼전은 일본의 주요 경계 대상이 등장했다면서 193cm의 대형 스트라이커 이영준 선수가 위협적인 존재라 주목했습니다. 이에 일본 축구 팬들은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영준은 굉장한 골 감각을 가지고 있네. 이영준은 190cm, 한국은 세대별로 반드시 공격수는 높은 신장을 가졌다. K리그에서는 170cm대의 원톱 공격수는 선발로 쓰지 않는다. 하지만 일본에는 170cm대의 꼬마들 뿐.
이영준이라는 선수가 우리나라 대형 스트라이커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오늘 경기의 황선홍 감독 역시도 선수 시절 일본을 상대로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었죠. 그 외에도 대대로 우리나라의 대형 공격수들은 일본을 상대로 큰 활약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대형 공격수들을 항상 부러워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영준 선수가 다가오는 일본과의 조별 예선 경기에도 출장하여 현재 최고조에 올라있는 골감각으로 일본에게 또 한 번의 부러움을 선사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경고를 털기 위해 의도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경고 누적으로 한일전에는 나설 수 없게 된 우리 대표팀의 주장이자 중앙수비수 변준수 선수의 공백과 다른 선수들의 부상까지 겹친 상황이고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압박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큰 실수들로 일본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경기력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본전에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